자, 7페이지에서 문제 1번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확정, 그리고 밑에서 그 옆에서 부가 징수 옳은 것, 이제 문제 키변했죠. 확정과 부가 징수 두 방향으로 물어본 거예요. 한 방향 확정, 한 방향 부가 징수. 1번 봅시다.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취득세가 신고죠. 신고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2번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는요, 확정.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재산세로서 보유죠. 그럼 뭘까요? 결정. 신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는 성립. 성립 물어봤음으로써 여기에서 달의 말일, 이 말이 나오려면 예정신고란 말이 있어야 돼요.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연말이에요. 연말로서 끝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5번 틀렸고요. 후자 갑시다. 정부가 결정한 때 확정된다. 후자의 문제 키는요, 확정.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양도소득세로서 여기는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그러면 전자도 틀렸고 후자도 틀렸죠. 둘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대장에 등재되는 때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는요, 성립. 해당된 세금은 재산세로서 보유세금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법에서 날짜를 정해주죠. 기준 1, 6월 1일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전자 틀렸고요. 후자 갑시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후자의 문제 키는요, 확정. 그리고 세금이 재산세니까 보유로서 결정. 전자도 틀렸고 후자도 틀렸고요. 그러면 5번이 맞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틀렸으니까 5번이 맞겠죠. 5번이 맞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은 곧 드릴 거예요. 먼저 읽어줄게요. 예습 차원에서 읽어주는데,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2번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결정, 뒤로 쭉 가보니까 확정되는 지방세. 이제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결정 지방세. 그럼 벌써 답 나오죠. 답이 나에 나하고 손 들잖아요. 문제 키만 잡아내니까요. 해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이거 결정, 재산세는 지방세 결정, 답.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국세, 신고. 연간 문제 해보죠. 연간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음표 옆 보니까 신고, 납세 하의 세금이 아닌 것. 그러면 신고가 아닌 것 이거죠. 자, 거기에서 1번 양도소득세는요,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종합부동산세는요 결정. 답은 4번 취득세는 신고. 그리고 그 밑에서 제척기간인데, 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방금 했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을 뭉쳐보면 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뭉쳐봅니다. 뭉쳐볼 때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에서 납세무 성립 시기는요.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되겠죠. 취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 수 없음으로써 납세 문제를 알 수 없으니까 취득자를 알 수 없으니까 부가권을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금액이 정해진다,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문제상 키를 잡고 문제 푸세요. 성립 물어본다면요. 취득하는 때, 그리고 확정 물어본다면 신고로서 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징수권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가 부가권, 얘가 징수권 합치면은요.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법에서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고 기간을 주어져요. 법에서 정한다 라는 의미로서 법정 신고에 대해서 준다 라는 의미로서 법정 신고 기간이에요. 법정 신고 기간은 납세무 성립된 날로부터 시작하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져요. 자, 여기에서 법정 신고 기간으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60일 내 신고 이렇게 구별해서 문제를 푸세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아주 얍삽하게 해요. 아주 얍삽하게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에서 속고 틀립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로서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겁니다.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성립 물어봤으니까 취득하는 때로 답한 겁니다. 60일 아니에요. 60일 나온 것은 뭘 물어봐야 될까요? 법정 신고 기간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키를 항상 잡고 문제를 푸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앞 페이지 봅시다. 앞 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보세요. 5페이지에서 연간 문제에 대하여서 4번 봅니다. 4번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 되는 때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자, 이 문제 키는 뭐였을까요? 성립이니까 취득세 나왔음으로써 취득하는 때로 가야 돼요. 그런데 60일 되는 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에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자, 이 5번 내용도 뭘 물어봤냐면 성립 물어봤죠. 그러면서 가산세가 부가세니까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다시 연결합니다. 다 연결해서 이렇게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종종 많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하고 맞춰볼 때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경우 종종 있죠. 없을까요?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제 그 내용으로 세봅시다. 자, 여기에서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지자체가 밝혀내는 겁니다. 그 밝혀내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래요. 자,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그대로 노쇠하고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밝혀낼 겁니까? 당연히 밝혀내겠죠. 세금도 마찬가지로서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밝혀냅니다.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래요. 제척 기간에 대한 내용은 밝혀내서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준다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할
할 수 있는 기간. 이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 키 빼냈네요.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척 기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부가 할 수 있는, 뭐 없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부가 뜻 아시라는 얘기했어요. 부가 뜻이 무엇일까요? 알려준다. 그런 것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제척 기간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먼저 요약집에서 적어지는 뜻 봅시다. 뜻에 대해서 7쪽 보시면 이 가로 제척 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 이 권리는 어떤 권리를 말할까요? 부가. 적으세요. 부가라고 적으세요. 이제 이 말을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해볼 때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부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의 기간이 바로 제척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법에서는 정해지는데 그 정해진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이 D페이지에 있어요. D페이지로서 기업, 납세자가 사기란 말은 아시겠죠? 그 밖에 부정이란 말은 이중장부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부정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10년이 바로 제척 기간이겠죠. 그러면 여기 10년이 지났으면요. 부과할 수가 없다. 이거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이에요. 그 두 줄 내용은 전부 다 애와 두고 문제를 풀려면 아주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키를 잡을 때 제척 기간은 이렇게 나온다고 할지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거기에서 포인트 잡는 것은 사기 부정으로서 잡으세요. 사기 부정 나왔다면 10년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뭐냐면 무신고입니다. 무신고일 때 제척 기간은 7년이죠. 그리고 7년이 경과되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기억 니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소신고. 자, 여기서 사기 부정 아니면 무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과소신고. 그리고 그 옆에서 국세로서 결정되는 세금, 국세로서 결정되는 세금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적으세요. 종합부동산세라고 결정되는 국세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왔을 때 제척기간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5년 됩니다. 5년 되고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는 갖게 돼 있어요. 먼저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사기 나왔죠. 또 부정 나왔죠. 그럼 몇 년? 10년.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미음변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죠. 몇 년일까요? 7년로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그 밖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기, 부정, 무신고 이 말이 없는 경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과소신고,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어떤 세금일까요? 재산세.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5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니은,
니은본에서 이 먼저 읽어드리면 상속 원인으로서 증여 원인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속 단어와 증여 단어가 있으면서 무신고 나온다면 제적 기간은 10년 됩니다. 또 다시 디귿 쭉 가보니까 명의신탁 나오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 배웠을 거예요. 그럼 증여 나오고 뒤에가 무신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게 10년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본에서 타인명의가 곧 뭘까요? 명의신탁이었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10년 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서 여기 제척기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제척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에서 사기 아니면 부정 이 말 나왔으면 10년 내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또 다시 무신고 나왔으면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되고요. 그리고 과소신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서 됩니다. 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세요.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오지 않고요. 일반적 경우가 나오니까 그 내용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내용 기억했다 치고요. 거기에서 문제 연결시켜 보죠. 문제로서 1번. 문제 1번에서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부정단은 안 나왔죠. 그리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5년이죠. 5년 지났으니까 부과할 수가 없다.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3번에 대한 내용이 19회 때 나왔으니까 10년 후에 유사한 문제로서 작년에 1번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요약집에서 아주 얇게 돼 있으나 이 요약집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29회까지의 기출문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꼭 풀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3번 봅시다. 갑이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9년 5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자, 보니까 여기서 문제의 키는요, 부과하지 않으면. 이게 뭘까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 나왔어요? 재산세. 재산세 나왔으니까 몇 년 될까요? 5년. 그러면 5년 경과됐는지 5년 내인지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2019년 거기다가 5를 더하니까요 2024년. 그러면 5년이 경과되었죠. 경과되었으니까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맞죠? 얘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1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몇 년입니까? 5년. 5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같은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못 나왔어요. 무신고. 그리고 제척기간 그랬죠. 여기는 문제의 키를 아주 쉽게 잡아줬네요. 제척기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무신고로서 7년이죠. 그런데 5년이 다 틀렸죠. 다시 이제 그 옆 페이지에서 4번 문제 갑시다. 4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사기 그리고 부정 이 말 나오면서 쭉 가니까 제척기간 여기도 문제 키를 참 쉽게 잡아줬네요. 제척기간 나오면서 포인트가 사기 부정 나왔으니까 몇 년? 10년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3가로에서 가산세 가산금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하고 연결돼야 돼요.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볼 때 여기에서는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제척기간 몇 년? 7년. 7년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7년 기간 동안에 안 들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들킵니다. 왜 들키냐면 상대편에 의해서 들킨다는 얘기예요.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낼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상대편 이용해서 밝혀내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대편인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밝혀내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게 이볼 때 얘가 취득이죠. 자, 상대편은요. 팔았겠죠. 상대편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 신고해줬으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가 이 사이에서 딱 걸린다는 얘기예요. 딱 걸림으로써 이때 지자체가 취득세의 금액을 산정하고요. 그리고 매매해야죠. 자,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냈을 때에 그대로 고의 모셔올 겁니까?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올 겁니까? 저 같으면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때리고 올 거 아니에요. 때리고 올 거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매매해야죠. 세금 더 내라 라니로서 가산세 가산하여서 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요 내용을 뭐라 할까요? 신고라 할까요? 결정이라 할까요? 아까 결정의 뜻이 뭐였어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나가는 것이 결정 그랬죠. 그럼 여기는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결정 그럽니다. 이제 원칙과 예외 구별했네요. 원칙은 뭘까요? 신고. 되고요. 예외는요, 결정. 예외적 내용인 결정이 취득세에서 나오려면 앞에서 어떤 말을 썼냐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까지 알고 다시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7페이지에서 문제 1번에서 5번 볼 때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끝에 뭘까요? 결정.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죠? 또다시 이제 이놈 풀었으니까 여기서 또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지자체가 세액 금액을 산정해서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죠. 그럼 이렇게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징수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외 사항과 원칙 구별시켰네요.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의 원칙은요, 신고 납부, 예외는요, 보통 징수. 그러면 취득세에서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었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문제 거기에서 보세요. 1번 가세요. 선다 1번. 선다 1번.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7쪽에서 문제 1번에서 선다 1번. 동그라미 1번.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틀렸죠. 보통 징수란 말이 취득세에서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야 되겠죠.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나와지고요. 다시 또 다시 여기서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고지서 나갔으면 이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라고 납부 기간이 적어져요. 그런데 이 납부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때는 연체 이자 성격의 벌칙금이 있습니다. 벌칙금이니까 가산금 그래요. 자, 여기에서 가산세, 가산금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법이 어렵다는 원인이 얘가 있어요.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십시오. 자, 여기에서 볼 때에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있는 것이 가산세예요. 그리고 가산금은요,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이 가산금이에요. 또 가산세는 끝에가 세자 붙었으니까 세금이고요. 가산금은 끝에가 금자 붙으니까 벌칙금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서 구별이 되는데, 이제 이 구별에 대한 이유로서 그림상으로서 구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오고 문장이 나와요. 문장이 나오니까 문장상으로서 구별해야 되는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못 잡으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여기에서 가산금을 물어보려면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것을 문장에서 밝혀줘야 돼요. 문장에 밝혀줘야 하니까 단어가 준다는 얘기예요. 단어가 고지,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가산금을 물어본 거다 하시면 돼요. 가산금 물어본 거고 체납조세 3%가 됩니다. 또 가산금을 물어보지 않고 가산세를 물어본다 할 때는 가산세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고지서 발부되기 전이니까 없어야 되겠죠.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의무란 단어가 있어요. 문장상에서 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해서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로서 의무를 줘요. 그래서 의무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점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조심하세요. 끝에 가서 조심하실 것으로서 여기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요 가산세에 포함된다, 합쳐진다.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당연히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다, 이 말이 나와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9쪽 보세요. 9쪽에서 동그라미 1번 가산세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낍니까? 의무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을 물어본 거다 하면서 그 문장 끝 가셔서 조심하세요. 끝에서는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산세 끝에가 세자 나오죠. 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일세금이에요. 일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비과세 다 따로 있고 세금마다 감면도 또 따로 있어요. 이 내용 때문에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오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가산세도 감면 따로따로 있죠. 그랬으니까 국세 감면에 가산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세도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죠. 뒤에서 10페이지에서 10쪽에서 맨 밑에 가산금 뜻 나오죠. 그럼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고지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고지라는 단어는 법전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여기 요약집에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적어줬어요. 법전에서는 고지 3개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뚱땡이 글씨 만들어졌죠. 고지. 그 내용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가산금을 물어본 거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가산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체납액의 3%다 라는 이유로서 하면 됩니다.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내용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9쪽 옵니다. 9쪽 올 때 동그라미 3번에서 가산세 적용, 이 가산세 적용에 대한 내용은 때리는데 몇 대 때릴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의 숫자예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제척기간에 의해서 나왔던 겁니다. 제척기간의 일반적 경우에서 나왔던 거니까 제척기간의 일반적 경우를 보죠. 과소 신고했다. 과소 신고하였으면 제척기간 몇 년? 5년. 5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냈으면 한 대 때립니다. 한 대로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무신고했을 때 제척기간 몇 년? 7년. 어디죠? 7년입니다. 7년이니까 이제 과소신고하고 비교해 볼 때에 무신고인 경우는 과소신고보다 2년이 더 길어요. 2년이 더 길다는 것은 2년 동안 세무공무원이 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2년간 고생케 만든 너는 과소신고보다 한 대 더 맞아라. 한 대 더 맞으라니까 몇 프로일까요?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 가산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라는 숫자가 있으려면 앞에가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무신고.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줘야 되겠죠. 또 다시 사기 부정. 사기 부정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몇 년? 10년. 이제 무신고하고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사기 부정에 대해서는 무신고보다 제척기간이 3년 더 길어요. 3년 더 길므로써 세무공무원에게 3년 더 길게 만든 너는 무신고 납부세액에 더블로 맞아라. 더블이니까 어떨까요? 40.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40%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으면 될까요? 사기, 부정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이론적 내용으로서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의 키 단어 다 빼냈네요. 자, 먼저 기억.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쭉 가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그러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장 끝 가세요. 끝에서 나온 말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 다시 A번. A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사기 부정 나왔죠. 부정 나왔죠. 부정 나왔으니까 이때 그 문장 끝 가세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니은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넉 줄여요.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포인트를 잡아야죠. 문장 쭉 가볼 때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과소신고 가산세 하면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 먼저 읽어드릴게요.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여기 볼 때 여기에서 이 신고 납부란 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매를 안 맞으려고 약삽하게 이렇게 합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이입니다. 이도 맞아야 돼요. 왜? 납부금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됐음으로 인해서 고지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세죠. 세는 고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문장 다시 읽어보면서 볼 때에 거기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지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온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상금 여기다는 고지란 말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뭘 물어볼까요? 가상금.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지란 말이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나왔으면 맞바로 그 문장 끝 가세요. 끝에서
나온 말은 이자율, 이 말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문장 8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된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되죠. 작년에서는 10,000분의 3으로서 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0,000분의 25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 100,000분의 25에 대한 숫자는 맞게 줄여봐요. 맞게 줄여보니까 여러분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단위로서 물어본다면 끝말이 뭐다?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문제풀 요령해가지고 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을 보시면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보니까 엄청나게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문 짧게 하셔도 돼요. 법인에게는 장부를 작성토록 만들었는데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대 맞습니다. 요 내용을 적으세요. 그 옆에 오른쪽 칸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법인 장부 작성 불 이렇게 나왔으면 한 대 맞습니다. 한 대로서 10%의 가산세, 이렇게 간결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첫 번째 점 재산세. 자, 재산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이죠. 결정이니까 가산세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가산세 없다. 그리고 가상금은요, 결정이 뭐였어요? 거기서 발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부된 후니까 어때요? 가상금은 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다가 가상금 있다라고 적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이죠. 결정이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어요. 또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신고한다겠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음흉하게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맞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까지는 너무 깊어요. 그건 버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니을 가상금. 가상금이니까 어떤 날이 있을까요? 고지. 이 말이 있고 그 옆에서 체납조세 3% 나오죠. 그리고 B번 갑니다. B번에서 무거울 중자의 중가상금. 먼저 예습 정에서 읽어드릴게요. 고지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일요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2%를 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여기에서 1.2%를 고쳐서 적으십시오. 그걸 없애고요. 0.75%라고 고쳐주십시오. 0.75%. 개정된 건데 제가 깜빡 잊고 못 고쳤네요. 0.75%로서 고쳐주시고요.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또 숫자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나오죠.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고지서에 발부됐을 때의 납부기간 적어봅시다. 고지서에 적어진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였다고 가정해보죠. 가정해볼 때에 이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이 8월달 납부한다. 8월달 납부에선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됨으로써 붙는 것은요, 가상금 붙겠죠. 가상금으로서 몇 퍼센트? 3%. 다시 이렇게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이 9월달에 납부한다.
9월 달에 납부했을 때 8월 달 납부한 사람과 똑같게 가산금 3%다.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이 나온 거죠.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하여 있으니까 가산금에다가 중가산금을 가산한다. 이런 거예요. 중가산금은 0.75%로 써보는 거죠. 또 다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지서를 받아왔는데 10월달 납부한다. 이랬을 때에 9월달 납부할 때에 가산금 플러스 중가산금으로서 10월달 납부한 사람에도 같게 한다. 맞아 틀리겠어요? 형평성 어긋나겠죠? 어긋나니까 이제 완결이에요. 완결로서 납부기한 경과하여 1월 경과시마다 하나씩 묻는다. 경과시마다. 그러니까 가산금 플러스 중가산금에다가 중가산금 하나 더 푼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납부기한 경과하여 가지고 1월 경과시마다 하나씩 계속 붙어요. 붙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붙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볼 때 지자체, 국가가 가져오는 권리는 부가권이 있어요. 부가권이 있고 또 징수권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보면은 부가는 알려준다겠죠. 알려준 거니까 곳이 나갔어요. 부가 행사했어요. 행사했고 남은 권리 뭐 있어요? 징수권. 이 징수권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발동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해가 있는 것이 징수예요. 그럼 여기서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징수권이 발동되는데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몇 년 주냐면 지방세든 국세든 일반적으로 5년 줍니다. 그럼 여기서 5년간 징수하는 얘기예요. 볼 때 5년이니까 1년은 12개월 곱하기 5. 자,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이렇게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온 것이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이 말이 나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 30만 원 미만 이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이 숫자 이었을 때는 중가산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장으로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중가산금 제외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합쳐서 1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국세의 세금마다 하여서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이 제외다. 라는 이유로서 어느 게 맞냐고 하냐면 아까 제가 비과세도 감면도 다 따로 떴다 했죠. 세금마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서 마다가 맞아요. 세금마다 얼마씩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라고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세목별 판단. 그걸 기억하세요. 세목별 판단이다. 비과세도 감면도 다 세금마다 판단된다.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내용 두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먼저 1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적게 신고했죠. 그랬으면 과소신고 가산돼야겠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자, 볼 때 여기에서 20% 나왔죠. 자, 20%가 가산세로서 가산되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신고하지 아니한 게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또 다시 볼 때
고지 이 말이 없고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그럼 뭘까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니까 끝에가 뭐 있을까요? 이자율이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틀렸죠. 그래서 역방향 오른방향으로 둘 때보다 더 틀렸죠. 그런 이유로서 2번 틀렸고요. 3번 봅시다. 3번에서 지방세를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 고지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납부기한 경과 이 말 나오죠. 그랬으면 이건 어떤 걸 물어본 걸까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까요? 가상금일까요? 가상금. 틀렸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가상금. 가상금으로서 3%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5번 갑시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장부 작성 불 나왔죠. 그럼 한 대 맞아야죠. 10%. 20%다 틀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뒷내용으로서 하겠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